줌 참여하신 분들은 이클립스 다 실행해 주시고요. 저희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다루고 있고요. 거기서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중요한 게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요. 이 대상을 우리는 객체,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브젝트는 어떤 데이터들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데이터들을 필드, 멤버 변수로 정의를 하고요. 만들어준다는 얘기, 선언을 한다는 얘기죠. 기능을 메서드로 정의를 하는 프로그래머가 만드는 데이터 타입이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기능을 묶어주는 것. 이 묶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제 과제 드렸던 거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사각형이라고 하는 대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사각형이라고 하는 대상에는 가로 길이라고 하는 데이터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각형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얘기는 이런 모양으로 생긴 예를 들어서 가로 길이가 4고 세로 길이가 3인 사각형은 넓이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능에서는 12라고 하는 면적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가로 길이가 2이고 세로 길이가 4다. 이런 사각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각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능,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능은 여기서 8을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과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들과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게 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드실 때 메서드를 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이 되냐면 지역 변수를 사용할 때,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 혹은 여기서처럼 필드를 선언할 때, 그러니까 인스턴스 변수나 지역 변수를 사용할 때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 이름도, 이런 클래스 이름도요. 클래스 이름도 멤버 변수, 즉 인스턴스 변수를 선언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 메서드 안에서 로컬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 메서드의 매개 변수, 영어로 파라미터. 파라미터도 지역 변수의 일종이에요. 그 블록 안에서 메서드 안쪽이라고 하는 블록 안에서 사용되는 지역 변수의 한 가지 종류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 파라미터를 선언할 때 파라미터의 타입으로 선언할 수가 있어요. 인트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이직 팁이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 이름을 파라미터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메서드의 리턴 타입. 메서드가 뭔가를 리턴을 할 수가 있죠. 네, 인트를 리턴하거나 불리언을 리턴하거나 이런 식으로 리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서드가 리턴하는 값의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냐라고 선언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 클래스 이름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메서드의 개념을 저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간단하게 그냥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인스턴스를 만든다 라고 할 때에는 코드로는 어떻게 작성을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우선 그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고요. 변수를 선언해야 되고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은 클래스 이름이 돼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그 변수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 변수에다가 무엇인가를 저장해 주면 돼. 무엇을 저장해 주냐면 new, 메모리에 새로 만든 베이직 tb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저장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의 결과를 왼쪽에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프로그램에서는 자바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냐?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그리고 자바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new라고 하는 것은 이 베이직 TV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전부 다 저장할 수 있을 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이제 변수들을 만들어서 값들을 저장할 거야. 불리언을 저장하려면 뭐 몇 바이트가 필요하고 인트를 저장하려면 4바이트가 필요하고 또 다른 인트를 저장하려면 4바이트가 필요해.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전체 몇 바이트가 필요할지를 계산해서 그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바 런타임, 자바 실행 환경이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new라고 하는 거고요. 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는 얘는 그 메서드와 비슷하게 동작을 해요. 이 생성자 안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생성자 안에서는 특별히 다른 언급이 없으면 불리언은 기본값인 false로, int는 기본값인 0으로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전부 다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은요, 그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변수들은 초기화가 다 끝나 있어요. 쉬운 말로 값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저장하고 있는 거는 뭐냐? 이거 자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거는 주소값인 거예요. 주소값. 어디에 얘가 만들어졌느냐? 메모리에 어떤 위치에 얘가 만들어졌느냐? 그 주소값을 얘가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아마 그런 비유를 들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IT will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IT will은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은 3원 타워고 3원 타워의 4층에 있고 4층 안에 뭐 강의장은 10개가 있다. 11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IT will이 있는 주소는 강남구 테헤란로 124번지 3원 타워 4층. 뭐 이렇게. 그게 주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의장이 11개가 있고 사무실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이 있는 그 IT will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 곳의 주소는 강남구 테헤란로 124번지랍니다. 그러면 IT will이라고 하는 이 지역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거는 실제 이런 객체의 주소값을 저장합니다. 그런 비유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뭐 이런 어려운 말을 했었을 거예요. 자바의 메모리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었고 자바는 그 자바 런타임 정확하게는 그 자바 실행 환경은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관리하는 메모리를 3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해요. 그 3개의 영역은 메서드 영역, 스택, 힙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메서드 영역에는 무엇을 저장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바이트 코드라고 되어 있죠. 바이트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자바 파일 퍼블릭, 클래스, 뭐 렉탱글 뭐 이런 식으로 자바 파일 만들죠. 확장자가 자바잖아요. 뭐뭐.자바 이거를 컴파일을 하고 나면 파일 이름은 똑같은데 확장자가 뭘로 바뀌냐면 클래스로 바뀌어요. 얘가 뭐냐면 얘가 바이트 코드예요. 얘가 바이트 코드고 이 바이트 코드가
자바 런타임이 자바 실행 환경이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기계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그 파일인 거예요. 얘네들을 메모리에 먼저 올려두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그 클래스 설계도가 쭉 있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런 클래스 설계도가 메서드 영역에 올라가게 되고요. 스택 영역은 뭐냐면 지역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스택에 생기게 돼요. 지역 변수의 특징은 뭐냐면 블록을 시작해서 뭐 메서드나 포문이나 그런 블록을 시작해서 블록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을 하다가 블록이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져버리는, 자동으로 지워지는 그런 변수가 지역 변수인데, 그러니까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변수들이에요. 그런 변수들을 저장하는 영역이 스택이고요. 힙 영역은 인스턴스를 저장한다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new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객체들, 은 힙 영역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스택에 있는 지역 변수가 보통은 무엇을 저장하냐면 힙에 있는 주소값을 저장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 텔레비전 객체가 만들어져 있고 어디에 렉탱글 객체가 만들어져 있고 이런 주소값들을 저장하는 변수는 스택에 있고, 실제로 텔레비전 인스턴스나 사각형 인스턴스 같은 것들은 힙 영역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자바 메모리 모델 구조입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한 게 이런 거였었고요. 몇 가지 예를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껏 해봐야 2개 파일밖에 만들지 않았었고, 오늘 이런 것들을 연습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기 참조 변수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참조 변수, 참조한다, 레퍼런스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건 나왔어요. 여기서 참조 변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메모리에 생성된 인스턴스를 찾아갈 수 있는 변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힙에 생겨 있는 이 인스턴스를 찾아갈 수 있는 지역 변수를 참조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참조 변수는 뭐다? 지역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 변수다. 자, 어제까지 했었던 개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 어제 과제 드렸었던 렉탱글 클래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젠 준비되셨죠? 다들 이클립스 다 실행되어 있으시고요. 패키지 3번에 있는 rectangle.java라고 하는 클래스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까지는 설계를 해드렸어요. 자, 우리는 사각형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객체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모든 사각형은 어떤 특징으로 우리가 사각형들을 특징을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직사각형이죠. 그냥 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은 딱 2가지의 속성만 있으면 그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일하게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죠. width와 height. 그래서 width와 height라고 속성을 만들었고, 이제 이런 사각형 객체를 실제로 메모리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생성자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컨스트럭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생성자는 뭐냐면 모든 필드들을 그 필드의 데이터 타입의 기본값으로 인트면 0, 더블이면 0.0, 플롯이면
불리언이면 false. 이런 식으로 저장해주는 모든 데이터들을 그 데이터의 기본값으로 초기화해주는 생성자가 가장 기본 생성자. 요거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생성자를 만드시는 방법은 일단은 퍼블릭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생성자에는 스태틱 붙이시면 안 되고요. 붙여도 되긴 하지만 일단은 무조건 퍼블릭만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void 이런 거 오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void는 return 타입을 쓸 때만 하는 거니까 바로 그 클래스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 괄호를 쓰는 목적은 이 자리에서 파라미터를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디폴트 생성자의 역할이 뭐냐면 기본값으로만 초기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파라미터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값을 전달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면 끝. 이걸로 끝이에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디폴트 생성자에서는 아무런 코드를 만들어주지 않아도요. 아무런 코드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명시를 하셔도 돼요. width를 0으로 초기화하겠다. height를 0으로 초기화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둬도 그 동작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0이라고 하는 기본값 말고 다른 값으로 얘가 초기화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코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디폴트 생성자에서도요. 네, 값들을 저장할 수 있어요. 네, 값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값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면 코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껍데기만 딱 만들어 주시면 돼요. 껍데기만. 생성자는 이름이 반드시 클래스 이름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생성자 앞에는 return 타입은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return 타입을 써버리는 순간 뭐 여기에 int라든가 혹은 void라든가 이런 거를 써버리는 순간 얘는 생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메서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자동 완성을 했더니 이상해져 버렸군요. 자, 이게 기본 생성자입니다. 이게 기본 생성자고요. 그럼 일단 얘까지만 테스트를 해볼까요? 밑에 있는 것들 더 하기 전에 여기까지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진짜로 우리가 이 생성자를 호출을 했을 때 width라고 하는 필드가 0으로 초기화가 되고 height라고 하는 필드가 0으로 초기화가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생성자를 우리가 테스트를 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누군가가 이 생성자를 불러줘야 됩니다. 자, 그거는 메인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번 패키지에서 같은 패키지에서 저희는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클래스를 만들고 아마 여러분들 과제 하시느라 만드셨을 거예요.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메인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선 렉탱글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렉탱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역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이름이 렉탱글이에요. 렉탱글. 이게 데이터 타입이죠. 데이터 타입이고 변수를 이렇게 하나 선언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생성된 인스턴스를 저장할 수 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성된 인스턴스의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지역 변수를 선언하시고요. 생성하면 돼요. 이제 생성하면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width와 height가 어떻게 되는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ys out 하시면 되겠죠. rect 1번 rect 1번 점 width 하고서 출력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rect 1번 점 width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rect 1번 점 height 하고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실행하시면 되고요. 제가 단축키를 잘못 썼어요. 자, 세 줄의 코드가 있고요. 세 줄의 코드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width는 0.0이 됐고요. height도 0.0이 됐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볼게요. 자, 여기 7번째 라인을 보시면은요. 7번째 라인에서는 rectangle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고 있어요. 자, rectangle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려면은요. 자바 런타임은 이 클래스를 봐요. 이 클래스를 보고서 설계도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객체를 만들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 설계도를 보는 거예요. 그 설계도가 메모리 영역에 어떤 영역에 있다? 자, 자바 메모리 모델, 자바의 메모리 모델도 한꺼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rectangl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설계도예요. 자, 우리는 이런 소스 코드를, 이런 코드를 실행하라고 했어요. 자바 런타임한테 rectangle을 생성하세요라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바 런타임은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봐야 돼요. 내가 메모리를 몇 바이트를 확보를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설계도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 설계도가 무슨 영역에 있어요? 자바의 메모리 중에서 메서드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 메서드 영역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 클래스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rectangle 하고서 클래스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보고 new를 해요. new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힙이라고,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눌게요. 여기는 힙이에요. 여기는 힙이고요. 여기는 스택이라고 할게요.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 이 설계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설계도는 이거겠죠. width, height 이렇게 하니까 더블이네, 8바이트가 필요하군. 더블이네, 또 8바이트가 필요하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바 실행 환경이. 그래서 자바 런타임이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 쟤네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8바이트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확보된 8바이트를 width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에 확보된 8바이트를 height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생성자가 호출이 됐죠. 생성자가 호출이 됐고, 생성자를 딱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은 너는 기본값 가져. 너도 기본값 가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이 있고, 여기에 주소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100번지 뭐 이런 식으로 주소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주소값을 누가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rect 1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 변수는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 만들어집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 rect 1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변수가 생기게 되고, 이 변수의 이 값,
뭐 100번지라고 하는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하고 있으면 얘가 이 객체를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무엇을 찾아간다? 인스턴스를 찾아간다 라고 해서 찾아갈 수 있는 변수, 간단하게 얘기해서 참조 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고, 자,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그 다음 코드에서 왜 이렇게 출력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 얼마냐? 그거 출력하는 얘기예요. 렉트 1번이라고 하는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위드스 얼마예요? 0.0이랍니다. 여기서 점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참조한다는 얘기예요. 참조한다는 얘기는 이 변수에 있는 주소값을 따라가서 거기 가보면 뭐가 있어요? 위드스가 있어요. 그 위드스에 있는 값이 얘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0.0이라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쉽게 메모리 모델이 너무 어려우면 얘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사각형 하나 만들었고 그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위드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0으로 초기화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사각형의 세로 길이도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는 멤버 변수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멤버 변수들이 위드스라고 있었고 하이트라고 있었기 때문에 생성될 때 얘네들이 값이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지역 변수는 반드시 이렇게 선언하고 초기화를 해야 돼요. 이게 지역 변수죠. int x 이게 지역 변수죠. 이거 프린트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 이거 에러 나죠. 이 에러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값을 넣지 않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값을 넣어주면 그때부터는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자, 클래스 소스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스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값을 넣는 코드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값을 넣어주는 코드가 없죠? 근데도 보면 여기에 값을 출력하라 그러면 잘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 저장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저장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아요. 렉트 1번에 위드스를 0으로 만들어주고 렉트 1번에 하이트를 0으로 만들어주는 코드가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생성자를 호출할 때.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때 여기서 직접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생성할 때 얘네들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값들을 이 멤버들을 필드들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로 만들어진 녀석들이 누구다? 생성자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성자도 같이 만들까요? 네, 생성자를 먼저 하죠. 자, 두 번째 생성자는 파라미터가 한 개인 생성자를 만들려고 해요. 위드스와 하이트를 전부 다 똑같은 값으로. 그러니까 숫자를 하나만 주면 한 개의 숫자를 가지고서 위드스와 하이트를 같은 값으로, 즉 정사각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성자가 두 번째 생성자예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public, rectangle 이름까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더블 타입의 변수들을 초기화할 수 있는 값이 와야 돼요. 그죠?
여기서 값이 와야 되는데 더블 타입의 변수들을 초기화할 수 있는 값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값을 중간에 잠깐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더블 타입의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선언할 때 더블 타입으로 파라미터를 선언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를 그냥 length라고 하려고요. 이게 width가 될 수도 있고 height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길이 뭐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 줘가지고요. 여기서 하는 거는 뭘 할 거냐면 this.width를 length 길이로 바꿔줄 거고 this.height 높이도 length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메서드 만드실 때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 선언되어 있는 변수 파라미터에는 누군가가 메서드를 호출할 때 어떤 값을 넣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어떤 값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값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생성자도 마찬가지예요. 생성자도요. 누군가가 이 생성자를 호출할 때 이 자리에 아규먼트를 전달할 것이다. 즉 값을 하나 전달할 것이다. 그게 1.0이든 2.0이든 3.0이든 뭐 3.14든 어떤 값 하나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 변수에 값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값을 가지고서 코드를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일이 무슨 일을 한 거냐면 어렵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얘,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이트 얘란 말이에요. 얘와 얘에 넣어준 값을 가지고서 똑같은 값으로 넣겠다. 이게 rectangle 첫 번째 우리 파라미터 한 개짜리. 다른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요거 3번을 만들고 나서 얘를 다시 약간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방식으로 만드신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자, 요 코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생성자를 만드시는 방법은 메서드를 만드시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지 리턴 타입을 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리턴 타입을 쓰지 않기 때문에 생성자 안에서는 절대로 리턴이라고 하는 거를 넣지 않습니다. 이런 건 넣지 않아요. 생성자에서는 이런 건 넣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얘도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얘도 테스트를 해봐야 돼. 하나씩 만들고 하나씩 테스트를 하세요. 한꺼번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작성을 하시고 여기까지 에러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래? 그러면 다른 메인에서 테스트해 봐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어떻게 만든 거냐면 디폴트 생성자를 이용을 한 거고요.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본 거고요. 이거는 확인이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파라미터를 우리말로 매개 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파라미터가 한 개인 생성자를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뭐 달라질 게 거의 없어요. 일단 변수를 선언을 하셔야 돼요. rectangle 하고서 변수 선언을 하셔야 되고요. 변수 이름은 위에 있는 변수랑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rectangle 하고 만들어 주시면 될 거고 new rectangle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은요. 이제는 rectangle이 몇 개가 보이냐면 rectangle이 아마 요렇게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에 다른 것도 있는데 여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는 어떻죠?
패키지 이름이 달라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만든 생성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생성자는 as.java. 클래스 3번에 있는 렉탱글. as.java. 클래스 3번에 있는 렉탱글. 여기에는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는 디폴트 생성자하고 더블 타입 변수 하나를 갖는 생성자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두 개. 두 번째 거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 거. 요거 사용하겠다는 얘기. 얼마로 만들까요? 5.0으로 만들까요? 5.0? 이렇게.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전부 다 5로 했던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복사를 좀 할게요. 똑같은 코드가 반복이 돼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렉트 2번이라고 바꿀게요. 2번, 2번, 그럼 여기서도 2번, 2번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 실행 먼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각형에 대해서는 위드스, 가로 길이와 하이트, 세로 길이가 전부 다 5.0 잘 만들어졌죠. 그렇죠? 네. 자, 여기도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자바 런타임에게 지역 변수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역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ret 2번 하고서 지역 변수가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에 아직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몰라요.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다 실행이 끝나야지만 여기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될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new를 하래요. 만들래요. 렉탱글을 만들래요. 렉탱글을 만들라고 하니까 자바 런타임은요. 바이트 코드,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메서드 영역의 메모리에 메서드 영역에 있는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설계도를 봐요. 이 클래스의 설계도를 보니까 그게 이거죠. 설계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메모리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몇 바이트? 8바이트의 메모리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위드스를 저장하고 하이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8바이트, 16바이트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설계도대로 메서드 영역에 있는 설계도대로 메모리까지는 확보를 했는데 확보를 했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생성자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성자를 호출할 때 5.0이라고 하는 값을 전달을 했어요. 5.0. 자, 생성자로 가보면은요. 생성자로 가보면 그 5.0이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냐면 이 자리, 매개 변수, 이 파라미터에 5.0이 전달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length가 어디? length 여기도 5.0이죠. 그다음 또 그 밑에 length 여기도 5.0이죠. 두 개의 라인에서 두 줄에서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5.0을 어디다 저장하고 있냐면 this 내가 점 가지고 있는 width. 다시 얘기해서 여기 생겨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width에 얼마를 5.0을 저장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height. 내가 가지고 있는 height에 얼마? 5.0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메모리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메모리 200번지 뭐 이런 식으로 주소값이 있을 거라는 얘기. 그 주소값을 자 이제 생성자가 끝난 거예요. 이제 생성자가 할 일이 모두 다 끝났고 생성자가 할 일이 모두 다 끝났으니까 다시 메인으로 되돌아오는데 그럼 이거는 뭐냐? 이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곳에 주소란 말이에요. 주소. 그래서 지역 변수는 이 주소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얘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힙에 생겨난 그 인스턴스를 찾아갈 수 있는 변수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 참조 변수라고 부른다. 이런 렉트 1이나 렉트 2라고 하는 지역 변수들을 참조 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조 변수. 되셨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중요한 생성자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디폴트 생성자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든 이유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죠? 만든 이유가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다고 해서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 설계도에 오류가 있나요? 오류는 없죠. 네. 얘가 없다고 해서 오류가 생기진 않아요. 자, 그런데 어디가 오류가 생겨버리죠? 메인 클래스가 오류가 생겨버려요. 메인 클래스 어디에서 오류가 생겼는지를 보면 여기 파라미터가 없는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하는 곳이 에러가 생겨요. 자, 이거는 왜 생기는 걸까요? 자바 컴파일러는 얘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바 컴파일러는 클래스를 개발자가 클래스를 설계를 할 때 생성자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얘도 만들지 않았으면 하나도 만들지 않았으면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디폴트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만약에 그 개발자가 이렇게 생성자를 하나라도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디폴트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생략하시면 안 돼요. 이 안쪽을 비워두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퍼블릭, 렉탱글,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는 거를 없애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빈 껍데기이긴 하지만 그 빈 껍데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에러 메시지 내용을 보시고서 생성자가 undefined,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아하, 생성자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런 경우들 개발하시다 보면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그런 게. 네, 자 이제 두 번째 생성자까지 끝났고요. 세 번째 생성자는 파라미터 두 개인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width, 두 번째 파라미터는 height로 생각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만들어 보면은요. rectangle 첫 번째가 width, 그 다음에 두 번째가 height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언하는 변수들은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이클립스의 그 소스의 하이라이트 기능, 그러니까 즉 여기에 색깔을 주는 이 기능을 잘 활용을 하시면 그 변수가 지역 변수인지 멤버 변수, 그러니까 필드인지를 구별하실 수가 있으세요. 필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클래스에서 선언한 변수, 클래스에서 선언한 변수의 색깔과 지역 변수의 색깔은 다르게 표현을 해줘요. 파라미터는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란 얘기는 누군가가 여기에 값을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이 실행 블록이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변수가 지역 변수고요. 지역 변수고, 인스턴스 변수는 달라요. 여기 있는 랭스가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 아까 생성자 부를 때 랭스에다 5.0 줬죠. 5.0이라고 하는 그 값은 이 랭스라고 하는 변수는 이 생성자가 끝나는 순간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데
메모리에 5.0이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힙이라고 하는 공간의 특징이에요. 인스턴스가 생겨나 있으면 이 인스턴스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쟤네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저 인스턴스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지역 변수 랭스는 아까 5.0을 저장하고 있었던 지역 변수 랭스는 여기 끝나는 순간 그 변수가 사라져 버렸지만 그 5.0이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는 이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를 지우개 같은 걸로 지워버리기 전까지는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위드스와 하이트도 지역 변수예요. 그래서 필드에 있는 변수와 이걸 멤버 변수라고 하죠. 필드에 있는 변수와 지역 변수를 구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this예요. this. 내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width다.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height다. 라고 명시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키워드가 this예요. this. 그래서 this.width 하고서 width를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width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곳에서 전달해 준 값. 왼쪽에 있는 width는 rectangle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field 멤버 변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this를 생략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this를 생략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지역 변수를 의미하고 얘도 지역 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역 변수의 값을 저장하겠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생략하시면 안 되고 위쪽에서는 생략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는 생략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변수 이름이 length이기 때문에 height가 지역 변수랑 헷갈리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생성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세 번째 생성자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다시 3번으로 가고요.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이번에는 파라미터가 두 개인 생성자를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렉트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각형이라고 하고요. 렉탱글 생성자를 이용하실 때 뭐 3.0, 4.0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가 3, 세로 길이가 4라는 뜻이죠. 그런 뜻이고요.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프린트문 복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3번, 여기도 3번, 여기도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직사각형 잘 만들어졌죠. 자, 세 번째 코드도 여기다가 그림을 좀 그릴게요. 제가 이거를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용할 거여서 이걸 좀 남겨둘게요. 왼쪽에 있는 메모리 공간이 스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공간이 힙입니다. 스택은 지역 변수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 힙은 인스턴스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지금 18번째 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렉트 3번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만들어졌고요. 아직 어떤 값이 저장이 될지는 몰라요. 생성자를 호출을 했습니다.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지워버렸지만 메서드 영역이라고 하는 그 메모리 영역에 있는 클래스 설계도를 보고요. 클래스 설계도를 보고
몇 바이트의 메모리가 필요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주소값을 찾겠죠. 뭐 예를 들면 300번지 하고서 주소값을 찾을 거예요. 그 300번지라고 하는 주소에 8바이트, 위드스라고 하는 메모리를 사용할 거고 8바이트, 하이트라고 하는 메모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됐고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요. 생성자로 가볼까요?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 아까 위드스의 값을 얼마를 줬냐면 여기에는 3.0을 줬고요. 하이트에는 얼마를 줬냐면 4.0을 줬어요. 자,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값이 내가 가지고 있는, 즉 내 인스턴스의 위드스,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여기랍니다. 거기에 3.0을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하이트 4.0. 하이트 4.0은 어디에 저장을 하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이트에 4.0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생성자가 하는 일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생성자가 하는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메인으로 되돌아왔어요. 이제 남은 일은 뭐냐면 그 결과를 지역 변수에다 저장을 하는 건데 그 지역 변수는 이 주소값을 찾아갈 수 있는 300번지라고 하는 주소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든지 여기를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의 일이 이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출력을 해라 라고 할 때 렉트 3번의 위드스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라. 렉트 3번을 찾아가서, 그죠? 찾아가서 거기에 위드스를 보니까 3.0이 있어서 여기가 3.0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고 렉트 3번의 하이트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 렉트 3번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하이트를 보니까 4.0이 있어서 여기는 4.0이라고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생성자에 대한 내용 이해되십니까? 스택과 힙 이해되세요? 자, 아직 저희가 그 메서드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